서울시가 한 달에 6만 5천 원으로 대중교통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무제한 교통카드를 출시했습니다. 서울로 통근 인구가 많은 경기도의 참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지난해에도 OECD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고위험군인 자살 유가족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성의 대표 축제인 남사당 바우더기 축제가 지난 6일에 막을 올렸습니다. 안성 맞춤랜드와 안성천 일원에서 오는 9일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경기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무제한 교통카드를 출시합니다. 한 달에 6만 5천 원만 내면 대중교통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데요. 자연히 서울로 출퇴근 인구가 많은 경기도의 참여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동참 여부가 사업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박일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가 내년 1월부터 정액제 교통카드를 시범 도입할 예정입니다. 월 6만 5천 원짜리 교통카드를 구입하면 시내버스와 전철, 공공자전거를 한 달간 무제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일 대중교통으로 기본거리 이상 출퇴근하는 사람은 대부분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탄소 저감과 시민들의 교통 복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탄소 저감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 그러니까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으로 전환시킨다는 저희들의 정책 목표, 그리고 서민 중산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어떻게 최대한 교통 복지 측면에서 고려했는가 하는 저희들의 고민이 이 네이밍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이지만 결국 경기도의 동참 여부가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서울 사이 통근 통학 인구가 매일 240만 명에 달하지만 카드 적용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와 관련 있는 교통수단은 모두 3가지입니다. 이 중 전철은 서울을 출발해 경기 지역에 내리는 경우는 적용되지만 경기도를 출발해 서울로 갈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본 요금이 비싼 광역버스는 모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시내버스는 서울의 노선버스라고 하더라도 차고지가 경기도에 있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울 접경 도시의 경우 서울 도심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많지만 대부분 차고지가 경기도에 있어서 적용 대상에선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색과 연녹색의 서울 간선버스와 지선버스 중에서도 상당수는 경기도에 차고지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객 입장에서 차고지 위치까지 구분하면서 버스를 골라 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거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이게 차고지가 어디 있는지 찾는 것도. 그렇죠. 이게 경기도에서 또 안 되는 거라면은 잘 이용을 안 할 것 같아요. 경기도는 사업 참여 여부를 두고 고심 중입니다. 내년부터 버스 준공영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어서 막대한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데다 세입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 5월까지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경기도 등과 협의를 거쳐 7월부터는 본격적인 정액제 카드 판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장치 사용이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차량과 보행자 모두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는데요. 수원 남부경찰서가 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용 이동장치 통행 금지 구역을 지정했습니다. 이른 새벽 출근을 하는 차량이 좁은 골목을 천천히 이동합니다. 전방에 교차로가 나와 속도를 더욱 줄이는데 우측 골목에서 전동 킥보드가 빠른 속도로 튀어나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운전자는 손을 쓸 수 없었고 전동 킥보드와 추돌하는 사고로 이어집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장치 사용이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0년 897건이었던 사고 건수는 2년 만에 3배 가까운 2,400건을 넘어섰습니다. 특히나 아기들이나 어르신들 지나가실 때 혹시라도 부딪힐까 봐 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옆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것도 너무 좀 위협적이라고 느껴져서 그런 게 조금 좀 금지가 됐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어요.
개인용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 이에 수원시엔 전동 킥보드 등이 다닐 수 없는 통행 금지 구간이 등장했습니다. 수원 남부경찰서는 초등학교 앞 자전거도로 3곳과 지하차도와 고가차도 6곳을 개인용 이동장치 통행 금지 구간으로 정하고 계도와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지하차도와 고가차도엔 24시간 진입이 불가능하고 학교 주변은 등하교 시간인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통행이 금지됩니다. 저희 관내에서 지하차도랑 이제 고가차도 쪽에 사망 사고도 이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저희가 보완하고 좀 다른 운전자분들과 피해 운전자분들 모두가 좀 안전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만들고 싶어서 이번 시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구간에서 개인용 이동장치가 주행하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이달부터 경기도에선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생에 대한 강제 분리 교육이 시행됩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교사 자살 사건에 대한 조치인데요. 하지만 누가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 정확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이달부터 교육활동 방해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교육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부터 시행된 학생 생활지도 고시의 하나로 다른 학생의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생들을 교사가 강제 분리할 수 있습니다. 1, 2차 분리교육 후 지속적인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은 학부모와 함께 합숙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학교 현장의 여러 가지 교육 환경을 바로잡는 데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이 선생님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3차 분리교육은 보호자의 동의하에 진행되며 전문가 진단을 바탕으로 문제 학생의 행동 개선에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 학교 현장에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별 학교들이 학칙 개정을 통해 분리교육을 적용하라는 건 학교가 그 부담을 떠안으려는 의미라며 분리된 학생에 대한 인력과 예산 지원이 없다면 유명무실한 조치라는 겁니다. 이 분리 조치를 하면 어디에 분리를 하고 누가 그 학생을 맡을지 인력 지원이나 재정 지원이 전혀 없어요. 학교별로 누가 맡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게 지금 현장에서는 전혀 체감할 수 없고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리교육이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권 보호를 위한 분리교육 조치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한 해를 제외하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문이 있습니다. 바로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인데요. 명절 후나 주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창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2.6명. 지난해 기준 OECD 국가 표준 인구로 계산된 우리나라의 10만 명당 자살률입니다. OECD 평균 10.6명의 2배가 넘고 자살률이 가장 낮은 그리스의 6배에 달합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그 시도가 급격히 증가한 시기도 통계로 나타났는데요. 2월과 3월 사이 자살자가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4월과 5월까지 이어집니다. 자해 및 자살 시도 비율은 9월이 가장 많았습니다. 자살이란 극단적 선택 후 남은 유족들은 어떨까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발표에 따르면 유족 자살률은 10만 명당 58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나라 10만 명당 자살률의 25배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지난해 심리부검 경과 보고서를 보면 주변인의 자살을 경험한 유족 84%가 우울증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심리부검 대상이 된 자살 사망자 중 30%는 가족이나 주변인의 자살을 경험했습니다. 지난달 통계청과 보건복지부가 2022년 사망 원인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2021년에 비해 자살률이 줄어들었지만 아직까지 OECD 1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자살률이 급격히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1월에 추울 때는 많이 떨어졌다가요. 그다음에 이제 3월에 이제 많이 오르고 3, 4, 5월에 이제 많이 오르고 다시 7, 8월에 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다시 9월, 10월에 좀 올랐다가 다시 11월, 12월에 떨어지는 약간 이런 12개월을 보면 M자형 구조를 보이고 있죠. 이와 함께 자살 유족에 대한 국내 연구가 부족한 편이라며 우울감을 느낄 경우 주변인에게 도움을 청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BTV 뉴스 백찬입니다. 앞서 통계에서 보더라도 가족이나 주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면 우울증을 겪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살 유족의 치유와 건강한 일상 복귀를 위해 운영 중인 자조 모임이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백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살 유가족들의 자조 모임이 있는 날. 자살 예방 강사이기도 한 심소영 씨는 아버지를 잃은 이후 1년여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고백합니다. 제가 이제 유가족이 되고 난 이후에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되게 혼자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시선도 너무 두렵고 말을 할 수도 없고 이런 과정 가운데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힘든 마음을 위로해준 건 같은 슬픔을 겪은 사람들과 함께한 자조 모임입니다. 이제 한 달에 한 번 자조 모임인데 여러 단체에서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자조 모임 한 몇 년 동안 다니고 나니까 이제 조금 이제 조금 이제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도내 각 지자체마다 매월 한 차례 유가족이 서로 만나 아픔을 공유할 수 있는 자조 모임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참여자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심 씨는 슬픈 감정을 혼자보다는 여럿이 나누는 것이 더 무게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실무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유족들이 안 오려고 해요. 모이지를 않아요. 애거를 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혼자 가지고 가는 것보다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더 도움이 되고. 자조 모임 외에도 경기도와 각 시군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이트키퍼 양성 사업을 통해 자살 위험이 있는 주변인을 가까운 센터로 연계해주거나 온라인에 자살 유해, 유발 정보가 올라오는 것을 막고 모니터링하는 청년 생명사랑 모니터단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농약안전보관함을 도내 16개 시군에 보급해 맹독성 농약의 접근을 차단하는 중입니다. 경기도 자살예방센터의 이명수 센터장은 누군가와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며 각종 프로그램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제일 앞부분은 누군가와 이제 만나는 거거든요. 전문가랑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자살 위험성이 있으신 분들이 조기에 전문 서비스 기관과 접촉을 하면서 그래야지 이제 그분들한테 필요한 적절한 프로그램들이 연계가 될 수가 있거든요. 한편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을 경우 국번 없이 1393을 통해 상담사와 통화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백찬입니다. 안성의 대표 축제인 남사당 바우더기 축제가 지난 6일에 개막했습니다. 9일까지 나흘간 안성 맞춤랜드와 안성천 일대에서 펼쳐지는데요. 흥난다, 신난다, 모두다란 슬로건 아래 보고 즐길 거리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주하영 기자가 안내해드립니다. 풍물패 장단의 어깨춤이 들썩입니다. 조선시대 남사당 풍물패를 이끌었던 바우더기 예술정신이 깃든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더기 축제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바우더기 축제는 5일 길놀이와 전야제를 시작으로 6일에서 한글날인 9일까지 안성맞춤 랜드와 안성천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본격적인 축제는 6일 풍물단의 판노름 공연으로 시작해 미디어 댄스, 클로스오버 음악 등으로 흥겨운 서막을 알립니다. 주요 공연인 남사당 놀이는 안성맞춤 랜드 메인 무대에서 오전 11시부터 축제 기간 내내 즐길 수 있습니다. 먹거리 장터에서는 안성 지역 주요 농산물과 생산품이 판매됩니다. 이곳에서는 또 조선시대 왕의 행차를 재현한 어가 행렬과 다양한 전통 공연도 즐길 수 있습니다. 축제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폐막식은 안성맞춤 랜드 메인 무대에서 9일 저녁부터 국악과 남사당 드론 라이팅 쇼 등으로 대미를 장식할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과 예술인이 참여하는 축제도 매일 색다르게 펼쳐집니다.
저탄소 축제로 다양한 실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먹거리 장터에는 여러 번 쓸 수 있는 용기도 지원합니다. 축제 기간 동안에는 안성맞춤 랜드까지 왕복하는 셔틀버스가 무료로 운영됩니다. 출발 장소는 한경국립대학교 정문과 안성맞춤 아트홀, 보계면사무소와 안성시청에서 5분에서 30분 간격으로 출발합니다. 검색창에 바오더기 축제를 검색하면 주요 프로그램과 셔틀버스 운행 정보, 행사장 배치도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흥난다, 신난다, 모두 다가 슬로건인 안성맞춤 남사당 바오더기 축제. 완연한 가을 속 남사당의 흥겨움을 선사할 이번 축제에 많은 관광객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 한글날을 맞아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가난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했다가 뒤늦게나마 배움의 길을 걷고 있는 어르신들인데요. 3년간 열심히 배우면 초등학교 졸업 인증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이제는 대학 진학이란 새로운 꿈도 꾸고 있습니다. 열정 넘치는 현장에 권예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할머니들이 초등과정 국어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서툰 솜씨로 모음과 자음을 합쳐 글자를 완성시킵니다. 느리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짚어가며 책도 읽습니다. 나이는 6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하지만 모두 배움을 갈망하는 학생들이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모르니까 너무 답답하고 욕심은 항상 어렸을 때부터 있었는데 살다 보니까 못해갖고 갈수록 이게 더 갈급해지더라고요. 이름은 물론 집 주소까지 쓸 줄 아는 날이 올 것이라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각자의 사연으로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은 이제라도 글을 읽고 쓸 수 있다니 스스로 대견합니다. 아분 눈은 보이는데 아분 안 보. 장님이랑 똑같으니까. 그러고 살았지 뭐. 이제 살 것 같아. 아니 한글 배우니까 너무 재밌고 여기 오니까 친구도 만나고 재밌어요. 본격적으로 수업을 듣게 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하루하루 발전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새로운 도전을 꿈꾸기도 합니다. 자석들 보고 그래요. 야, 돈 부지런히 벌어라. 나 대학 쪽 벌어주라. 내가 그래요. 그러니까 와 우리 엄마 대학 쪽 간다 그냥 우리 부지런히 돈 벌자. 엄마가 그런 용기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한 의왕 시민학교에선 국어는 물론 수학과 영어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3년간 720시간을 이수하면 교육감 명의의 초등학교 졸업 인증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생각이 폭이 넓어지고 꿈이 커져가지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가시겠다는 생각을 하셔요. 그래 지금 내년에 중학교 과정까지도 개설을 해가지고 그분들의 꿈을 이렇게 이루어드리고 싶어요. 글을 배우는 즐거움에 수업 날만 기다리게 된다는 늦가기 학생들. 오늘도 의왕 시민학교는 배움의 설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끝내는 119초 안전교육. 우리 집에 소방차 한 대쯤은 다들 있으시죠? 무슨 얘기냐고요? 짜잔! 오늘의 주인공 바로 소화기입니다. 소화기는 불이 났을 때 빠르게 화재를 진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소방차 한 대가 출동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하니 과연 우리 집 소방차라고 부를 만하죠. 소화기의 종류는 이렇게나 다양하고 많아요. 하지만 용도와 사용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 빨간색 소화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식 명칭은 ABC 분말 소화기예요. 소화 약재가 가루 형태로 이 본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소화기는 사용할 때 여기에 있는 KC 마크를 꼭 확인해 주시고 구매할 때 참고해 주세요. 이게 안전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사용 연수는 10년이기 때문에 제조 월일도 10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꼭 한번 확인해 주세요. 외관 점검을 하기 전에 명칭을 한번 알아볼게요. 소화기의 구조는 손잡이, 안전핀, 본체, 압력 지시개, 그리고 노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압력 지시개의 핀이 이렇게 초록색 영역에 가 있어야 사용이 가능한 소화기라는 거 꼭 알고 계세요. 노즐도 막힌 곳이 없는지 이렇게 한번 육안으로 점검해 주시고요. 불이 났을 때는 불이야! 라고 크게 외치고 얼른 소화기를 들고 불이 난
장소로 달려갑니다. 손잡이를 잡고 안전핀을 빼려고 하면 절대 안 빠져요. 당황해서 그럴 수 있어요. 침착하게 소화기를 내려놓고 본체를 잡은 상태로 안전핀을 빼면 참 쉽죠. 자, 노즐을 불이 난 곳으로 향하고 손잡이를 잡고 소화기를 싸주면 되는데 이렇게 빗자루를 마당을 쓸듯이 침착하게 불을 꺼주시면 됩니다. 15초에서 20초 분사되는데 그 이후에도 불이 꺼지지 않았다면 나의 안전을 위해서 밖으로 얼른 대피해 주세요. 다 쓴 소화기는 지정된 폐기 장소에 지자체에 문의하셔서 폐기물 스티커를 붙인 이후에 그 다음에 폐기해 주시면 됩니다. 모두 소화기 안전하게 사용해 주세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이규엽입니다. 차량에 어떤 소화기를 비치하고 계신가요? 차량에는 소화기 라벨에 차량 겸용 소화기라는 문구가 써 있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차량 겸용 소화기와 일반 소화기의 차이점은 차량 겸용 소화기는 2시간 이상의 진동 테스트를 시행하여 소화기 내 외부의 충격 상황에서도 화재 진압이 가능한 성능을 인정받은 소화기를 뜻합니다. 현재는 7인승 이상의 차량의 소화기를 법적으로 의무 비치하도록 정해져 있고 내년인 2024년부터는 5인승 이상의 차량에도 능력 단위 1 이상의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에어로졸 형식의 차량용 소화기는 간이 소화 용구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성능 기준 테스트를 마친 이 차량 겸용 소화기나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화기는 K급 주방용 소화기입니다. 조금 생소한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일반적인 빨간색 소화기인 ABC 소화기는 종이나 목재가 타는 A급 일반 화재나 기름이 타는 B급 유류 화재, C급 전기 화재에 두루 사용할 수 있지만 조리용 식용유에 불이 붙었을 때에는 무용지물입니다. 이럴 때 주방 화재 전용 소화기인 K급 소화기를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K급 소화기는 키친의 K를 따서 만든 소화기로 조리용 식용유에 불이 붙었을 때 소화기 내부의 강화액이 분사되면서 기름의 온도를 순간적으로 떨어뜨려 냉각시키고 유막을 형성하여 고온의 기름에 더 이상 산소가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효과를 냅니다. 당황해서 불이 붙은 기름에 물을 뿌리게 되면 화염이 더 커져 조리대를 넘어 벽을 태우는 등의 더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K급 소화기를 준비하시고 맛있는 음식도 마음 놓고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BTV 경기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